여러분의 건강한 가정경제 생활을 응원하는 코너입니다. 가계부채비상구, 여기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자, 오늘도 황상진 상담관 전화 연결합니다. 상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계부채비상구 서울금융복지 황상진 상담관입니다. 상담관님도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저도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만 보면서 느꼈던 게 저희가 이 코너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더 그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그게 정말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벼랑 끝에 몰려 있다가 그 게임 장소를 찾아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딱 보면서 저는 상담관님이 떠올랐거든요. 아마 그러셨군요. 네, 그냥 편하게 보실 수만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보면서 저도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는데요. 네. 오징어 게임 참가하신 분들이 다른 부채 탈출 대안으로 저희 센터를 좀 찾아오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혹시 그런 분들이 센터를 좀 찾아오시기도 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오징어 게임 주인공처럼 이제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뒤에 사채업자 독촉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삶을 살고 가시는 이제 사례가 적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네. 그래서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는 물론 저희 센터를 지금 많이 찾아오고 계신데요. 네.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해온 사장님께서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생활고에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자신이 살던 원룸을 처분해서 직원들 월급을 줬다는 기사를 보고 저 또한 마음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실패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한 번의 실패로 평생 재기를 꿈꿀 수가 없다면 너무나 현실이 절망스러울 텐데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재기기에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센터를 방문해서 미리 좀 상담을 받고 함께 해결책을 좀 모색을 해 봤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재기에 성공한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도 좀 들려 주시죠. 네, 이건 저희 센터 사례인데요. 자, 어릴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떠나시고 중학생 때부터 신문 배달, 식당 배달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던 A씨의 사례입니다. 네. 자, 아버지 사망 후에 어머니 또한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3개월 만에 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매일 쌓여가는 치료비와 어머니 입원비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곧장 빚독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네. 네, 결국 생전에 어머니와 함께했던 집도 팔고 이제 무작정 고시원으로 들어간 A 씨는 고시원 월세가 통장에서 이체되지 않아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통장에 전부 압류가 된 상태였다고 해요. 네네. 사회 초년생으로서 20대 청년이 이제 신용 불량의 낙인이 찍힌 거죠. 이제 그렇게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고시원에서 만성 통풍으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네. 119 대원과 함께 동행한 구청 주무관의 도움으로 다행히도 지역 자활센터를 소개받았고 채무 문제를 알게 된 동료들의 권유로 저희 센터를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후에 저희 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부채 해결 방법을 상담을 받았고요. 저희 센터 상담관과 함께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방문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이제 완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정말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너무 다행인데 개인 회생 신청한 다음에 그러면 결과는 어땠나요? 네, 개인회생 신청 직후에는 이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결정을 통보받아서 이제 곧바로 카드 회사의 추심과 압류가 중단이 되었고요. 네. 자, 이후 인가 결정까지 또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자, A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방역 1급, 청소 2급 등의 청소와 방역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도 이수받아서 소득이 일단은 가능했는데요. 자, 이제는 매월 월급을 받으면 회생 변제 금액부터 떼어두고 나머지는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저축하는 습관도 생겼다고 합니다. 네네. 본인만의 월급 통장이 생긴 게 세상에서 가장 지금 기쁘다고 하시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방역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A 씨가 앞으로도 남은 기간 잘 완주해서 부채 탈출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네. 아까 정말 안타까운 사연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재기에 성공해서 자신의 월급 통장도 생기고 이제 일도 늘어났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반갑고 그 관련된 일을 하시는 우리 상담관님도 굉장히 뿌듯하시지 않았을까 네네네.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A씨가 신청한 개인회생 제도 아마 좀 필요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좀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청할 때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나요? 네, 좀 더 소개를 드리자면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전부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신청 전에는 꼭 확인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음.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이든 장사를 하는 영업소득자든 소득이 있어야 하고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도 계속적인 소득만 있다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채무 규모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채무는 10억 원까지, 담보 채무는 15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이 범위를 넘으면 다른 제도인 일반 회생을 신청해야 되는데 개인 회생보다는 굉장히 복잡하죠. 네. 자, 세 번째로 채무를 갚는 게 불가능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자, 이 제도가 안 갚는 채무자가 아니라 못 갚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 쉽겠죠. 네. 따라서 채무보다는 재산이 더 많은 상태라면 그때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면 간혹 장기 연체가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계신데요. 자,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 명령을 통해서 강제 집행도 막을 수가 있고 추심도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빚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 주셨고 그럼 신청하고 난 다음에 유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까요? 네, 신청을 하고 나면 보통 법원에서 은행 거래나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더 보충해서 제출하라는 보정 권고가 나오는데요. 네. 이 보정 권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 변제금을 보통 3년 동안 분할해서 변제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3회 이상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다시 압류나 추심이 됐으니까 이 점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특히 3년 기간 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또다시 대부업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다시 빚의 악순환에 빠지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한 예비 자금을 차곡차곡 마련하는 동시에 3년간의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 수입 지출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개인 파산 제도 설명을 좀 해드렸고 오늘은 개인 회생 제도 실제 사례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들 알아야 될 점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뭐 상담을 받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센터에 방문하시면 알려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연체나 빚독 쪽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서울금융복지를 찾으시면 본인에게 맞는 부채 탈출 방법과 채무적 상담을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약 상담제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방문 전에 꼭 1644-0120으로 전화 주시고 사전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황상진 상담관이었습니다.